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1000번의 무사고 시험 비행을 달성했습니다. 보라매는 나토 훈련장에서 47초 동안 레이더에서 완벽하게 증발했고 그 사이 6대 표적을 추적했습니다. 서방은 경악했죠. 그날 밤 호텔 방문을 두드린 건 글로벌 방산업체 로비스트였습니다. 1년에 15만 유로를 던지며 말했죠. 입 다물면 주겠다. 거절하면 넌 끝이야.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두려워한 게 기술이 아니라 가격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성능 절반가, 수조 원짜리 독점 계약이 무너질 판이었죠. 협박과 은폐가 시작됐지만 진실은 결국 세상에 공개됐고 그 순간 폴란드, 필리핀, 아랍에미리트가 줄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방의 오만이 산산조각난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파헤쳐 드립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 평가실의 형광등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에티엔 르페브르, 52살의 나토 전자전 및 레이더 검증 평가관입니다. 28년을 이 일에 바쳤어요. 전 세계 군사훈련을 평가해왔고 그 어떤 이상 징후도 놓친 적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날 밤까지는 말이죠. 야간 훈련 종료 보고서를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피곤했어요. 커피잔은 이미 3개째 비어 있었고 모니터 불빛만이 어두운 방을 밝히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전술 화면을 확인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작은 표식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KOR. 한국을 뜻하는 국가 코드였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참가국 표시는 늘 뜨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자전 로그 화면 전체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귀를 찌르는 소리였죠. 저는 황급히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8년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로그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47초 구간이 통째로 비어 있었어요. 데이터가 아예 없었습니다. 기록도 신호도 아무것도요. 마치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서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은 멀쩡했어요. 하드웨어 이상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보안 잠금 활성화, 읽기 전용 모드 전환. 제 손에서 모든 권한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주 크게 잘못됐다는 걸요. 출입문 잠금 등이 빨갛게 켜졌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손잡이를 돌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갇힌 겁니다. 평가실 안에 혼자 갇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바로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내선 전화였어요. 디스플레이에는 번호 대신 암호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감정이라곤 전혀 없는 목소리였죠. 르페브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따르시오. 보고서에서 KOR 언급은 모두 삭제하시오. 로그 결측은 장비 오류로 기재하시오. 오늘 밤 일은 없던 일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평가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반발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데이터는 조작할 수 없어요. 평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요. 상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서명 안 하면 넌 이 업계에서 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이건 단순한 보고서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감추려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필사적으로 말이죠.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화면 속 KOR 표식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국이 대체 뭘 한 걸까요? 47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이 사실을 지우려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KOR 47초 서버 잠금 협박. 모든 게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 말이죠. 다음 날 오전 9시였습니다. 저는 비공개 브리핑룸으로 호출됐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슨 말을 들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브리핑룸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절반도 안 됐죠. 나머지는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가슴에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글로벌 방산업체 이름들이었죠.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건 군사 브리핑이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미팅이었죠.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면에는 그랜트 켈러라는 자가 앉아 있었어요. 48살 방산 로비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랜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르페브르, 어젯밤 수고 많았소. 힘든 밤이었을 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간단하오. 어젯밤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정리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은폐를 돌려 말하는 거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뭘 한 겁니까? 그랜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잘해서 문제가 아니오. 한국이 싸서 문제라는 거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의 문제였죠. 그랜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각국의 무기 구매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수조 원짜리 계약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결과가 퍼지면 이 계약들이 흔들려요. 우리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할 나라가 생기겠죠. 그건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독점이 무너지니까요. 방 안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복제품을 만드는 나라라고 말이죠. 후발주자일 뿐이라고요. 그랜트는 제게 2개의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수정된 보고서였어요. KUR 언급이 모두 삭제된 버전이었죠. 다른 하나는 인사 발령 통보서였습니다. 승진 제안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선택은 간단하오. 수정본에 서명하고 조용히 승진하시오. 아니면 진실을 쓰고 업계에서 퇴출당하시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28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이라는 건 한국이 정말 뭔가를 해냈다는 뜻 아닐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가격이었죠. 같은 성능을 절반값에 팔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거예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오는데 그랜트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오. 이건 비즈니스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세상은 계속 돌아가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전 평가관입니다.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랜트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르페브르, 휴대폰 조심하시오. 이메일도요. 그리고 당신이 맺은 모든 계약도 말이요. 그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협박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제품만 만드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감추려는 진실이 따로 있는 걸까요? 47초의 빈칸. KUR 표식. 그리고 이 모든 압박.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검색창에 KF-21을 입력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라고 했어요. 화면에 수많은 기사가 떴습니다. 대부분은 회의적인 논조였죠. 개발 지연, 기술 부족, 야심만 앞선 프로젝트. 서방 언론들은 한국을 비웃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영상을 발견했어요. 공개 행사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어 자막이 달려 있었지만 자동 번역으로 대충 이해할 수 있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공장이 나타났어요. 사천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이동하며 조립 라인을 비췄죠. 처음엔 그냥 쇼케이스인 줄 알았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사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화면 속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양산 라인 가동 일정, 부품 납품 스케줄, 시험 비행 절차. 이건 발표용 자료가 아니었어요.
실제 프로젝트 관리 문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슬라이드를 확대했습니다. 세부 항목들을 읽어 내려갔어요. 레이더 통합 시험 완료, 전자전 체계 검증 완료, 무장 체계 연동 시험 진행 중. 모든 게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죠. 저는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쇼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서방 언론이 한국을 조롱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기술 논문, 시험 비행 영상.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 있었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랑하려고 공개한 게 아니었어요. 검증받으려고 공개한 거였습니다. 우리를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확인하라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요. 직접 봐야 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상부에 출장 신청을 넣었습니다. 당연히 거절당했죠. 예산 없음, 일정 없음, 필요성 없음. 온갖 핑계가 다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가겠다고 했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사천행 티켓이었어요. 출국 이틀 전이었습니다.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시스템 관리자 명의였습니다. 귀하의 계정 권한이 회수되었습니다. 보안 정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저는 곧바로 로그인을 시도했어요. 접근 거부. 제 계정이 잠겨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모든 데이터, 모든 보고서,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노골적으로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 가는 걸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티켓을 끊었고 숙소를 예약했고 연락처를 확보했으니까요. 출국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싸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맞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르페브르, 마지막 경고다. 한국행을 취소하시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어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한국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사천까지는 국내선으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니 누군가 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유나입니다. 항공우주산업통합시험팀장이에요.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단단했어요. 서류를 만지는 손이 아니었죠. 공구를 다루는 손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유나는 말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거대한 경납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내심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유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뭐가 궁금하신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일부러요. 도발하고 싶었거든요. 문서는 잘 만드시더군요. 하지만 전투는 문서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서유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검증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수백 개의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문서로는 전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검증합니다. 모든 걸요. 다음 파일이 열렸습니다. 시험 로그였어요. 날짜별, 항목별로 정리된 데이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변명하지 않았거든요. 데이터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 열렸습니다. 실패 재현 프로토콜이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원인을 찾고 어떻게 재현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를 모르는 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일부러 실패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서방 업체들은 성공만 보고했습니다. 실패는 숨겼죠.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어요. 실패를 드러내고 분석하고 학습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함정 질문을 던졌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얼마나 줄였습니까? 스텔스 성능을 입증할 수 있나요? 서윤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수치는 기밀이에요. 하지만 시험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당장 가시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거든요. 보통은 기밀이라며 거절하거나 문서로 때우려 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보라고 하다니요. 서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우리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조립 라인이 보였어요. 거대한 기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KF-21이었죠. 실물은 영상보다 훨씬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건 목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투기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보안 게이트를 3개나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거대한 실험실이었어요. 각종 장비와 모니터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서윤아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전자전 교란 시험을 합니다. 실전 환경을 재현하는 거예요. 저는 장비들을 둘러봤습니다. 최신형이었어요. 일부는 제가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한국이 이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윤아가 물었습니다. 직접 해보시겠어요? 조건은 최악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전파 혼잡, 다중 교란, 야간 상황, 제한 시간까지 걸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도전을 담고 있었거든요. 시뮬레이터에 앉았습니다. 헤드셋을 썼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시나리오가 시작됐죠. 순간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신호가 사방에서 튀어나왔어요.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교란 신호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저는 익숙한 방식대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호 분류, 위협평가, 대응 순서 결정. 그런데 너무 느렸어요. 절차를 따르는 사이 상황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경고음을 울렸어요. 적 미사일 탐지. 회피 기동 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시험 종료였죠. 서윤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다르게 접근해요. 절차를 줄이고 즉흥성을 올리는 거죠. 생존이 먼저니까요. 저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서방과 다른 철학으로 설계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서윤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실제 비행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관제실로 향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중인 기체의 위치, 고도, 속도,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죠. 서윤아가 화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나토 훈련 때 기록된 로그예요. 제가 가져온 거죠. 저는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익숙한 패턴이었어요. 나토 훈련 당시의 데이터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측 데이터에는 빈칸이 없었거든요. 47초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서윤아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토 서버에는 47초가 비어 있었는데요. 서윤아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체계는 전자전 상황에서 피하 식별을 다르게 처리해요. 상대 레이더에는 안 잡히지만 아군끼리는 신호를 주고받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즉 한국 전투기가 나토 레이더를 회피하면서도 자체 네트워크는 유지했다는 뜻이었어요. 스텔스 기능과 통신 기능을 동시에 구현한 겁니다. 서윤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47초 동안 우리 기체는 6대의 표적을 식별했어요. 거리, 속도, 고도까지 측정했죠. 하지만 상대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전에 봤던 빈칸의 정체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그건 오류가 아니었어요. 한국 체계가 만든 의도적인 결과였습니다. 보이지 않게 만든 구간이었던 거죠. 서윤아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비교 데이터였어요. 서방 전투기들의 전자전 로그와 한국 기체의 로그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어요. 서방 체계는 복잡한 절차로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단계가 많았죠. 확인하고 분류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길었어요. 반면 한국 체계는 절차를 최소화했습니다. 자동화된 판단이 즉시 이루어졌죠. 조종사가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는 설계였어요.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건 완벽한 체계가 아니에요. 살아남는 체계죠. 전투에서 1초가 생사를 가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서방의 기술을 복제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진화시킨 거였죠. 서윤아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실패 사례 모음이었어요. 수십 번의 시험 비행 중 문제가 발생했던 순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자료를 외부인에게 보여준다고요? 서윤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실패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테니까요. 저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각 실패마다 원인 분석이 붙어 있었어요. 해결 방법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학습의 기록이었어요. 서윤아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활주로에서 전투기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 기체가 오늘 시험 비행을 합니다. 원하시면 관제실에서 지켜보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었거든요. 직접 날아오르는 걸 말이죠.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강렬한 굉음이었어요.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붙었죠. 그리고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기체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숨이 멎을 만큼 멋있었죠. 관제실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니터마다 데이터가 쏟아졌어요. 고도, 속도, 자세, 엔진 출력. 모든 게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서윤아가 헤드셋을 쓰고 조종사와 교신했습니다. 전자전 모드 전환 준비. 3초 후 시작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교란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순간 일부 데이터가 흔들렸죠. 하지만 곧 안정됐어요. 체계가 스스로 보정한 겁니다. 조종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표적 포착. 거리 30km. 고도 2000m. 추적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저 상황이 바로 나토 훈련에서 발생했던 일이었어요. 한국 기체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정확히 추적했던 거죠. 시험이 끝났습니다. 전투기가 다시 활주로로 돌아왔어요.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관제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죠. 서윤아가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보셨죠? 이게 우리가 만든 겁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사천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틀 동안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복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철학으로 무기를 설계하는 나라였죠. 자정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올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랜트 켈러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르페브르, 오랜만이요. 들어가도 되겠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랜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행은 즐거웠소. 많은 걸 보셨겠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한국은 참 부지런한 나라요. 밤에도 공장이 돌아가는군요. 그랜트가 돌아섰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요. 당신이 뭘 봤든 그건 여기 두고 가야 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랜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자문 계약서요. 1년에 15만 유로를 드리겠소. 조건은 간단해요. 보고서를 조용히 덮는 겁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매수하려는 겁니까? 그랜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매수가 아니요. 거래죠. 당신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소.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이건 당신이 거절했을 때 일어날 일들이요. 계약 해지 목록, 업계 블랙리스트, 소송 가능성. 자세히 적혀 있소.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맺은 모든 계약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컨설팅, 자문, 강연. 모든 게 적혀 있었죠. 그랜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쓰는 순간 이 모든 게 사라져요. 누가 당신을 고용하겠소? 나토를 배신한 사람을요? 저는 파일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요. 그랜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협박이라뇨? 그냥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현명하게 살거나 고집부리다 망하거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었죠. 그들은 협박 따위에 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랜트가 시계를 봤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답을 주시오.
그때까지 계약서에 서명하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나요.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멈췄어요. 아, 그리고 르페브르. 호텔 와이파이 조심하시오. 보안이 허술하거든요. 해킹당하기 쉬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방 안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랜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와이파이를 조심하라고요. 그건 감시당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을 확인했어요. 수상한 로그인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IP 주소들이었죠. 핸드폰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에 낯선 번호들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걸지 않은 전화들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제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28년 경력, 연금, 명성.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이라는 건 한국의 진실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뜻이었죠. 시장을 흔들 만큼 강력하다는 거였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아가 마지막 방문지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생산 라인 깊숙한 곳이었어요.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구역이라고 했죠. 무한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복도가 이어졌어요. 양쪽으로 작업장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마지막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거대한 조립 라인이었어요. 전투기 동체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단계마다 작업자들이 붙어서 검사하고 있었죠. 서윤아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최종 품질 검증을 해요. 모든 부품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저는 작업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어요. 빨리 찍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정확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한 작업자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라인이 멈췄죠. 감독관이 달려왔어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흠집이었어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크기였죠. 하지만 그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품을 분리했어요. 교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라인이 다시 멈췄죠.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결함도 용납하지 않아요. 전투기는 조종사 목숨을 싣고 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거였죠.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전자장비 통합구역이었어요. 레이더, 통신, 전자전 장비들이 기체에 장착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 하나가 케이블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멀티미터로 전압을 측정했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옆에서 다른 기술자가 더블 체크를 했어요. 같은 작업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죠. 서윤아가 설명했습니다. 전기 계통은 특히 신경 써요. 한 군데만 잘못돼도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니까요. 저는 작업자들의 손놀림을 봤습니다. 빠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시험구역으로 갔습니다. 완성된 기체가 각종 센서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엔진 가동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굉음이 울렸죠. 건물 전체가 진동했어요. 모니터에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엔진 온도, 압력, 회전수.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기술자들이 긴장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상 징후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엔진이 꺼졌죠. 기술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했죠.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최소 3번은 돌려봐야 확신할 수 있죠. 저는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자랑을 위한 쇼가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조종사를 살리기 위한 집념이었죠. 마지막으로 품질관리실에 들렀습니다. 벽에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어요. 불량 사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원인, 해결 방법. 모든 게 공개되어 있었죠. 서윤아가 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우리의 실패 기록이에요.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유하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보드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수십 개의 사례가 있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했죠. 하지만 모든 사례마다 해결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습한 거예요. 서윤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완벽한 공장은 없어요.
하지만 배우는 공장은 있죠. 우린 후자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를요. 이들은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했어요. 문제를 인정하고 고쳤죠. 그 과정을 반복하며 발전했습니다. 투어가 끝났습니다. 저는 서윤아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본 것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서윤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평가관님, 진실을 쓰세요. 우린 숨길 게 없으니까요. 파리로 돌아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전화가 울렸어요. 그랜트였습니다. 맞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소. 답장하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최종 보고서 초안이었습니다. 수정본이었죠. KUR 언급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47초 결측은 장비 오류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하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경력도 지키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묻히는 겁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증 프로토콜, 시험 데이터, 사진들. 모든 게 증거였죠.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원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KUR 표식, 47초 결측의 의미, 한국 체계의 설계 철학.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커피를 6잔 마셨어요.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새벽 5시에 완성됐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데이터, 분석, 결론.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익명기술 포럼에 업로드했어요.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부였어요. 맞지 않았죠.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위협, 경고, 소송 예고. 온갖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메일도 왔습니다. 기술자들, 연구원들, 군 관계자들.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죠. 포럼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이 벌어졌어요. 과장이냐 진짜냐? 한국을 믿을 수 있느냐?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바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첫 번째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였어요. 한국 체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죠.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검증 절차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무자들은 정직했거든요. 데이터를 받고 질문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랜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끝났소, 르페브르. 업계에서 퇴출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 이미 제 몫을 했으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방감이 들었어요. 계약은 정말 다 끊겼습니다. 컨설팅도 자문도 강연도 모든 게 취소됐죠. 수입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작은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군사기술 윤리 강의를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돈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죠. 제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우편으로 소포가 왔습니다. 발신자가 없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죠. KF-21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에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진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아 드림. 저는 사진을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매일 아침 그걸 보며 출근했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새벽 2시 17분 KUR이 뜬 순간. 그때 전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살아남는 쪽으로 설계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린 건 제가 평가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죠.